자, 지금부터 포용적 돌봄국가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을 힘찬 박수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주입니다. 예,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에 이르는 그런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복지국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주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였습니다. 2017년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 위원회에서는 보편복지국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와 당과 또 활동과 같이 결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그런 완성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역 조직으로 지역 본부도 둘 것이고요. 또 정책 역량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책 본부를 두면서 지속적 활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중앙선대위 산하의 돌봄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서 인선되셨고요. 11월 15일 날 위원회 명칭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으로는 우리 남인순 위원장님이 이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시고요. 이 강호의 고수들이 다 모이신 우리 문진영 우리 공동위원장님, 김윤 공동위원장님, 임성규 공동위원장님, 추무진 공동위원장님, 윤종술 공동위원장님, 권영세 공동위원장이 6분의 공동위원장들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그걸 또 잘 뒷받침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의 당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김원희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최영 의원님이 아까 같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네 분이지만 거의 모든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같이 소속돼서 같이 활동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조직으로는 돌봄국가 보건의료 장애인 세계정책본부를 두고 총괄본부, 상황실, 정책실, 홍보실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각 장애인 등의 분야별 활동을 위해서 사회복지본부, 주거복지본부, 고령사회본부, 복지행정본부, 아동청소년본부, 보육본부, 장애인복지시설본부, 장애인가족본부, 전국민 주치추진본부, 전국 공공병원 추진본부 등 총 10개의 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캠프네 캠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다이어트란 중앙선대위보다 더 좀 방대하고 포괄적인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본부나 위원회 활동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 본부별 책임 의원제를 통해서 모든 직능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을 같이 만날 것이고 지역을 순회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원회 조직에는 실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무직 117명, 실무직 10명 등 총 127명의 인선이 완료됐으며 88명에 대해서 추가 인선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책 공약 회의를 진행해서 포용복지국가위원 차원에서 분야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요한 운영 관련 회의를 하는 상임집행위원회는 매주 2회, 지금까지 4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식을 준비하는 전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서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다짐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이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복지, 보육, 그리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야를 총망라한 보건복지계가 손을 맞잡으셔서 오늘 출범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긴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정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도 여전합니다. 복지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보장제도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보장 확대, 서민주거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적정 대우,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한 복지 시스템 혁신도 매우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한 실천력이 요구됩니다.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어 내겠습니다. 뜻깊은 출범식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에 줌회의를 통해서 뵙고 또 다시 뵈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승 국회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또 출범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권영세, 김윤, 문진영, 윤종술, 임성규, 추무진 공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해주신 현장의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을 총괄하시는 윤우덕 본부장님 와주셔서 더욱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방금 또 우리 최종현 의원님 도착하셨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20대 대선은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가를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새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특히 저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은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포용적 돌봄 국가를 실현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보석으로 치면은 가장 값진, 저는 다이아몬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인식을 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도록 포용적 돌봄 국가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 대통령,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국민께 금은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적극 홍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본부별 책임위원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회복지계 및 보건의료계의 대표자, 또 풀뿌리 현장 실천가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조직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일당백의 자세로 앞장선다면 이재명은 꼭 승리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을 필두로 내년 3월 9일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합시다.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남인순 상위위원장님과 함께 6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 간에 단결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선언문을 각자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선언문. 우리는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의 위기와 극심한 청년 실업, 자영업,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출생률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 복지국가 역시 근본적인 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제도, 전통적인 표준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 여전히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있는 돌봄으로는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전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가족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실질적 복지국가를 이루어내야 할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보건복지계를 아우르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양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 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구조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돌봄과 일자리의 선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부담은 거의 모든 가정에 끼어 있는 먹구름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돌봄 서비스는 전 근대적 가족 부담이나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일 임금제를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여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아파도 치료비와 생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간병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돌봄 독박, 간병 살인, 현대판 고래장 같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와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다 건강을 잃지 않아도 되는 나라, 원하는 국민 모두 주치의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국민들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큰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환자와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여전히 큰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의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 지원주택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개편하고 장애 유형 및 증거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고령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년 전 겨울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의 명령을 이제는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의 건설로 완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추진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참여자 일동 감사합니다.